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테슬라가 한국 진출 최초로 수입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모델 Y 주니퍼가 해냈습니다. 잠깐만. 이 수입차 순위에서 테슬라가 한 달 단위에서 가장 많이 판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거는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가끔 있었죠. 인도가 몰릴 때. 근데 전체 브랜드로 놓고 봤을 때 1등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모델 Y만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 Y, 모델 3, 모델 S, 모델 X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의 한국 판매량 견인을 진짜 멱살 끌고 가는 건 모델 Y지 않습니까? 모델 3가 모델 Y만큼 막 팔리거나 그러진 않은 거고. 반면 이제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3 시리즈, GLE, GLS 막 이런 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다 합친 거. 그게 바로 이제 수입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으로 이제 잡히는 건데, 이런 애들을 꺾었다. 야, 대단합니다. 6,200 몇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간 테슬라가 이렇게 단일 모델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가 진짜 몰빵이 제대로 됐는데, 이게 국산으로 가더라도 거의 스포티지급입니다. 스포티지면 정말 많이 팔리는 차 아니겠습니까? 6,000대 정도 팔리는데 그만큼 팔렸다. 그만큼 상품성이 좋은 차다라는 게 거의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테슬라는 잘 나가는가? 상품성이 이렇게 좋은가? 보면은 디자인 보면은 뭔가 별거 없는 것 같고, 특히 실내 디자인 같은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원인을 찾는 게 바로 이제 다른 제조사가 할 일이죠. 처음에 모델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게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차 못 사겠다. 야, 저거 쓰다가 버려질 거다. 최소한 공조는 버튼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따라갑니다, 다. 네, 다 따라가요. 저런 거 따라하지 말자. 저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던 제조사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단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SDV로 간다? 하나의 버튼이 있더라도 그게 버튼이 무조건 하나의 역할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버튼은 어느 날에는 A라는 기능을 하고 어느 날에는 B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버튼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버튼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물리적인 버튼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SDV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현대 플레오스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액정 가지고 다 하는 거. 액정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액정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차에 이런 식으로 작동하네? 그 말인즉슨 액정과 기능이 작동하는 말단 그 중간에 뭔가 처리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SDV로 가면 갈수록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그런 사건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한국 소비자들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엔 그게 다 시대의 흐름이고, 다른 제조사들도 테슬라를 따라하는 거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너분들도 미국산 때도 그랬지만 기가상하이산 모델 Y, RWD가 들어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타보고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주변에 퍼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이 좀 이렇게 안 팔립니다. 얘가 6,000 몇 대를 팔았다. 그러면은 우리 국산 제조사들이 이런 가격 정책,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수요와 무언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내내 수입차가 6,000 몇 대를 이렇게 파는데, 심지어 전기차인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합친 판매량보다 모델 Y 5월 한 달 딱 판 게 더 많다. 그만큼 아이오닉 5가 진짜 좀 잘 안 나가는 모델, 6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오닉 9이나 EV9, 이건 아무래도 좀 가격 장벽이 좀 있죠. 물론 아이오닉 9은 그 배터리 110kWh 넣는데 그 가격이면은 진짜 가격 수정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건 진짜 괜찮은 차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 그게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현대기아 쪽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들 중에 모델 Y 정도 되는 그런 세그먼트의 차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델 Y 그 세그먼트가 투싼과 산타페 그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있는 세그먼트인데 정작 현대기아 전기차에는 그 세그먼트의 SU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 다음 아이오닉 9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오닉 9은 3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고, 아이오닉만 그렇습니까? 뭐 EV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EV6는 CUV, EV9은 3열까지 있는 큰 SUV, 그 중간이 없습니다. 딱 산타페, 투싼 그 사이, 그 언저리 되는 전기차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계획된 뭐 EV5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EV6보다 숫자가 낮으니까 그거보다 좀 저렴한 모델일 가능성이 좀 높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구성 같은 것들이 EV9의 그런 800V 시스템, 그러면서 딱 산타페 정도 사이즈 나오는 이런 전기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준다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테슬라보다 이런 전기차들을 분명히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기아가 좀 분발해가지고 내놔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잘 팔릴 건데, 그 세그먼트, 그 빈 구멍이 지금은 모델 Y가 차지하고 있고, 이 정도 세그먼트의 이 가격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 이 가격이면 솔직히 무조건 다 모델 Y 사죠. 뭐 iX3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우디 Q4 e-tron 막 이런 거 살 거예요. 네, 이미 차이가 났습니까? 이미 이 가격대는 그냥 테슬라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뭐 국산이건 수입차건 할 건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잘 팔리고 있지만 옛날부터 5년 전부터 테슬라를 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남겼는데, 예전에 테슬라 하면 오토파일럿과 그리고 OTA 이것만 가지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간 희석된 그런 느낌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년도 제가 살 때와 다르게 지금 차는 승차감을 보고 산다. 그때 가장 큰 단점인 승차감이 지금은 큰 장점이 되고, 그리고 만듦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사이에 슈퍼차저 많이 늘어났고, 차까지 큰데 가격까지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분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차지. 네, 아무튼 이 모델 Y, 네, 이렇게 왜 성공하게 됐는지 이것도 굳이 말씀드려야 되나 싶지만, 일단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OTA 소식이죠. 네, 전익남의 원래 시그니처 콘텐츠. 네, 한국에는 2025.14 버전이 서서히 뿌려지고 있지만, 지금 새롭게 나온 업데이트 버전 2025.20 버전이죠. 네, 물론 이것도 이 릴리즈 노트가 완벽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부분한테 뿌려지고 그분들한테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이 업데이트 노트가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좀 다루고 갈까 합니다. 바로 서드파티 충전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작 방법이 새로 생겼다. 조작 방법이 생겨? 네,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SDV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방법도 좀 신박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에 앞서가지고 왜 이게 필요하냐? 일단 테슬라 슈퍼차저만 쓰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DC콤보, 딱 봐도 DC콤보 어댑터죠. DC콤보 어댑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그 충전하다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앱에 가가지고 중단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슈퍼차저 달려있는 이 손잡이 엄지에 딱 닿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중지되면서 락이 풀립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작동 방식이 슈퍼차저가 아닌 다른 DC 콤보 급속 충전기에도 적용이 되는가? 네,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용 급속 충전기에 달려있는 버튼은 대부분 중지하는 버튼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충전기를 물고 있는 이 테슬라 차량이 물고 놔주지를 않는다라는 거. 슈퍼차저는 충전 중단 앤 잠김 해제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공용급속은 충전 중단만 되지 락 해제까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모델 Y 주니퍼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를 입문하신 분들께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공용급속 충전을 하시다가 중지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원칙 뭐냐면은, 이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중단하는 거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깔끔하게 이 충전을 중지하는 방법, 바로 충전기기 가셔가지고 충전 중지, 액정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르셔가지고 중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중단하시면은 이게 충전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락이 풀리고 어떤 거는 락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락이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어플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가셔가지고 충전기 위치 쪽에 막 번개 표시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라면은 잠김이 해제가 돼요. 아니 그럼 잠깐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네. 그러면 2단계잖아. 충전 중지 버튼 누르고 테슬라 앱에 가가지고 잠김 해제 누르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된다? 이거 좀 번거로운데, 번거로워도 락을 푸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업데이트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질 겁니다. 잠금 해제를 하는 방법이 앱에 들어가가지고 막 컨트롤 들어가가지고 막 충전기 버튼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이 쪽에 운전자석에 뒷열에 있는 문 여는 거, 네, 이거를 연 상태에서 홀딩하면은 잠김 해제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라서 그런 어댑터가 없습니다. 그래도 잠김 상태, 이 충전기를 물고 안 놔준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냐? 충전기 쪽에 있는 운전석, 네, 후열입니다. 테슬라 충전 포트는 운전석 쪽에, 후열 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인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잡이를 잠시 잡고 있는 겁니다. 연 상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하면 이렇게 하늘색이 뜨면서 락이 풀린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이 하늘색 뜨는 거는 락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뽑힙니다. 충전기가 쏙 뽑히죠. 락이 풀린 거. 어떻게 보면은 충전기 뽑을 때 막 핸드폰 손에 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누르고 하는 조작이 없어졌다. 정말 쉽게 충전기 쪽에 있는 후열 손잡이를 당기고 있으면 락이 풀린다. 네, 굉장히 간편하죠. 여기서 SDV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랑 SDV 무슨 상관이냐? SDV이기 때문에 이 운전석 쪽 후열에 있는 이 손잡이가 이 문을 여는 용도로만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뒤에 있는 충전기 잠금 해제까지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런 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정석이다. 이게 진짜 정석이죠. 이거는 심지어 구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라이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쉽게도 모델 3, 모델 Y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델 X랑 모델 S는 또 이게 문 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모델 3Y처럼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튼 SDV의 힘으로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된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신박한 O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OTA 되는 차, OTA 중에서도 테슬라만큼 되는 차, 그냥 테슬라를 사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이죠. 아무튼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SDV라고 하지. 어디 가가지고 막 어먼 차 가지고 막 SDV라고 하고 다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드디어 한국 최초로 수입차 브랜드 1위 달성한 소식부터 테슬라 OTA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알리에서 뭔가 이것저것 구매하실 분들, 뭘 사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에 남겨놨는데 제가 자주 바꿀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괜찮은 건 넣고, 내가 봐도 이건 좀 추천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추천 안 해놓을 거고,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거, 이미 모델 3 제 차에는 이미 산 거, 모델 3 버전으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말 돈 아끼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은 복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